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고의 만사인동 단디 생활통 진행을 맡고 있는 최고입니다. 나 그대 보면 두근두근 뛰는지 Oh my God 내 심장은 그대만 따라해요 그대 사정 없이 내게로 와줘요 오늘 우리 내가 평소 존경하는 정한용 씨, 그 다음에 우리 김세훈 박사 두 분을 모시고 단디 최만통 TV 첫 방송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한용 형, 한 말씀 해주시죠. 네네. 하여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 김 박사님 한 말씀 하시죠. 네, 평소에 최국장에 대해서 글은 정말 잘 쓰는데 이렇게 말을 또 잘해가지고 유튜브까지 진출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최국장의 그 대표적인 말이 단디입니다. 네, 단디를 오늘 그 첫 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 한번 제가 여기서부터 카운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되기 6개월 전에 편집장을 했습니다. 1년 7개월쯤 했는데 제가 그때 단디를 한 1,500번 썼다라고 누가 집계를 했는데 아마 세보지 않고 그냥 둘리치 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걸 겁니다. 나도 최국장을 안 지 좀 됐지만 네, 최국장이 원래 기자니까 글 쓰는 사람 아니에요. 네. 근데 글보다는 말이 낫고 말보다는 노래가 더 나은 사람이죠. 한용이한테 제가 먼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한용이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고등학교 자유인이 되자 문화인이 되자 하는 그런 그런 있어요. 예. 말씀 좀 하시죠. 그래서 나는 최고라는 거를 별로 인정을 안 해요. 그게 왜냐하면 굉장히 높고 낮고 이런 게 있는 세상이 아주 과거잖아요. 옛날은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또 뭐가 더 잘하고 뭐 못하고가 중요한, 우리가 거기서부터 헤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금메달이 최고고 금메달을 못 따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건데, 너무나 성과가 높은 거, 경기고등학교 나왔어요, 제가. 그러면 근데 대신 그게 저의 핸디캡인 게, 공부를 얼마나 못했으면 서강대를 갔냐, 이래가지고 또, 사실 그것도 나도 아픔이거든요. 네. 왜냐면 재수를 해갖고 서강대를 갔어요. 그래서 재수하면서 너무 놀아가지고 나중에 한글을 잊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근데 사실 이제 그것도 잘난 척이 되겠지만은 사람은 그게 스스로 그게 별로 그렇게 대단한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는 이제 스스로 무슨 이렇게 저걸 만들어서, 저도 경기고등학교 나온 거를 좋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 소위 시체말로 센 친구들이 많고, 지금도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고 나선 그 친구들 중에 한 3분의 1은 우리 동문들이더라고요. 내가 참 많이들 나댄다. 다 적폐 대상이라고 생각해. 나는 사실은 개혁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래, 미안해. K1 안 끝나. K1 출신 연예인 우리 대표 우리 장한용 형도 그러신데 우리 고등학교 이제 동문들 중에 최고 선배님, 나이가 제일 많으신 선배님이 신구 선배님. 네. 신구 형이 있고, 그리고 한진이. 네. 한진이 형이 계시고, 우리 김동건 아나운서.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클론. 네. 하는 쿵쿵. 강원래 네. 구준엽이. 네. 네, 우리 제 후배들입니다. 예, 몰랐네요. 등등 진짜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죠. 한진이 얘기 안 했나? 했어요. 네. 한진이 형, 얘기 안 하면 맞을 수 있습니다. 네. 그 형은 또 가끔 마음에 안 들면 또 뒤통수를 때립니다. 우리 진이 형은 진짜 카리스마가 대단하고, 네. 그러니까
진영 어디 버라이어티 이런 데 나가서 허접한 거 안 하잖아. 아유, 진짜 시체말로 쪽팔리는 일은 절대 안 하는 사람이죠. 그 얼굴 미남이신데 그 의도 매너도 그러시네. 한진이. 하긴 그럼 광고 옛날에 같은 나 데서 못 처음에 봤으니까. 데뷔할 때 진이 형이 네. 있었어요. 그래갖고 처음에 탤런트를 하려고 갔더니 응? 예명을 적어내래. 예명. 네. 예명 네. 쓰고 싶은 거 있으면 네. 방송국에서 뭐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리고 한전희라고 됐다. 한전희. 네. 한진이 유사품으로 어떻게 한진이 그랬더니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정한용이로 그냥 가자. 아이고. 그 예명을 못 썼죠. 한진이 그 선배 말고 정말 이 연예인 가운데 이 선배 이런 점은 좀 배우고 싶다 뭐 이런 선배 혹시 계세요? 신구 뭐 선배라든지 신구 이런 거 뭘 배워요? 좀 배우고 싶은 저렇게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배울 수 있는 선배 연예인 배우. 글쎄 뭐 저는 이제 연예인이 완전히 되질 못하고 사실은 연예인으로서는 별 볼 일 없는 연예인이죠.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또 중간에 딴바람이 불어서 정치한다고 또 기어 나가갖고 바보짓만 또 하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또 탤런트로 돌아갔잖아요.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정치도 가니까 거기 적응을 못하고 연예계에서도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연예계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생각하는 연예계가 연극판도 있고 방송판도 네. 있고 영화계도 있고 있잖아요. 그게 나눠지잖아 다. 우리는 뭉뚱그려서 그냥 연예계, 연예인 뭐 이러잖아. 근데 나는 그래도 배우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배우 중에 스타가 있어. 네. 근데 이 스타라는 게 사실 헐리우드에서 만든 거잖아. 스타는 하늘에 있는 별이에요. 이 별은 허망해. 그리고 우리하고 멀어. 네. 신비로워. 그리고 환상적이야.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배우가 스타가 있고 친구 같은 배우가 있어요. 이거는 옆집 놈 같은 사람, 내가 그냥 가족 같은 사람, 우리 형 같은 사람, 내 동생 같은 친구 이런 사람이 또 배우가 필요해요. 스타는 뭐냐면 환각적이고 환상적이고 현실을 잊게 하고 근데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힘든 사람들한테 현실을 잊게 만드는 존재라면 친구 같은 배우는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걱정하고 나누는 그런 친구 같은 배우도 필요한데 나는 맨 처음에 생긴 것도 뭐 부실하고 아니에요. 이건 너무 배우를 겸손하신 도대체 내가 왜 하나? 아니 그 주인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나는 친구 같은 배우가 돼야 되겠다. 그냥 누구네 이웃 같은 그런 내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멋이 없어. 배우는 다 멋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연말에 시상식을 하러 가잖아. 네. 뭐 네. 연기상 이런 거 타고 엄마 옷들을 50개들 입고 와. 나는 어디 뭐 은행 대리품으로 맨날 가는 거야? 아니면 뭐 공무원 패션으로 그냥 양복 하나 어디서 주워 입고.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도 멋있는 거 이런 걸 못 해봐가지고 연예인으로서는 정말 제대로 뭐 스타는 못 해본 거죠. 드라마 주연 주인공은 맨날 했어요. 많이 하셨죠. 우리는 시작부터 주인공만 했을 텐데 어떤 드라마 있죠? 근데 이제 말이 주인공이지 다른 배우들은 막 러브씬이라는 걸 하잖아요. 배드씬도 하고 이건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걸 하면서 여자랑 악수하는 것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친근한 것 같은데요. 저는 별로 드라마를 본 적은 없지만, 우리 정 선생님은 아주 기억에 남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타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야기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이런 분으로. 하여튼 근데 그 사실은 네. 제가 배우 생활하기 전엔 나 같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다 잘생기고 거리감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했지. 네. 근데
갑자기 저처럼 이제 허접한 친구가 막 주인공을 하고 이러니까 배우 그 지원하는 애들이 되게 많이 드는 거야. 저 정도도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하겠는데 이래갖고 아주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그럼 희망을 줬던 것 같죠. 아까 말씀하셨는 중에 연예인에서 정계를 좀 들어갔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왜 그 정계에 들어가게 됐어요? 아니 나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전에 이제 탤런트실에서 우리 배우들끼리 모여있으면 정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 근데 그 정치를 많이 떠들게 된 게 전두환 대통령 때문이에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 때 표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일하고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정치는 정치인에게 이게 붙어 있는 거야 우리가 표가. 근데 내 문득 보면서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정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라고 배웠거든요 학교 다닐 때. 응? 뭐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 뭐 이런 오브 더 근데 나는 연예인이기 전에 국민이잖아. 그다음에 이제 직장인은 회사에 뭐하는 정치인이잖아.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지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놈 나라는 정치꾼이 정치를 하는 건 줄 안다고. 근데 내가 아니다. 정치의 주체다. 우리가 이래갖고 이제 탤런트실에서 매일 모아가지고서 정치 얘기를 집도해서 애들이 이제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 선배들도 그렇고 야 정치를 하든지 임마 여기서 이렇게 떠들지 말고. 근데 그런 게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러다가 우리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92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후보하고 정주영 그 당시 회장님 후보하고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이렇게 세 분이 나오실 때인데 그때는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합당 후보라 무조건 당선이야. 근데 내가 보니까 이 김대중 대통령 후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전화가 왔어요 도와달라고. 그래갖고 직접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 집으로 찾아왔어.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냐면 그 형 이름이 뭐지? 아니 국회의장 했던 임채정 선배 임채정 선배하고 원혜영 혜영이 형하고 둘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당에 있는 사람들 며칠. 그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했더니 밖에서 놀고 있는데 그때는 카폰으로. 그래갖고 집에 국회의원 들어왔대요. 빨리 오라고. 무슨 일이지? 그리고 왔더니 김대중 후보님이 보냈다고. 총재님이 이번 대통령 선거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근데 보니까 떨어지실 게 뻔한데 왜 거길 끼워서 내가 근데 지금 안 한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났는데 신문에 나왔어요. 각 선거 캠프. 근데 김영삼 캠프에 한 1000명이 있어. 명단이. 정주영 캠프도 꽤 있어요. 몇백 명 돼요. 여기 김대중 캠프 한 명도 없어. 빵명이야. 근데 내가 그래도 이게 대통령 후보인데 떨어질 건 뻔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빵명이냐. 그랬더니 거기 쫓아다니면 빨갱이 소리 듣는다 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리고 떨어지시고. 이제 그때 울면서 나는 정치를 떠나 이러고 이제 영국으로 가시고 나는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는데 거의 망명폼으로 간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또 방송을 다 잘리더라고. 네. 방송국에서 다 잘라요. 네. 그난 또 유학을 못 가봐갖고 콤플렉스가 있어요. 미국의 대학을 한번 다녀야지
한국은 폼을 잡잖아요. 그래서 유학을 가자. 가갖고서 그래갖고 이제 거기 있다가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영국에 있다가 우리 집에도 몇 번 오셨어요. 아, 그래요? 네. 뉴욕에.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귀국하셔서 나오래. 다시 정치한다고. 네. 당신이. 맨 처음에는 안 하신다며요. 그랬더니 아니 안 하기는 뭐야 안 해. 그랬더니 빨리 나오라고. 그래갖고 중간에 나도 학위도 못 마치고 나와가지고서 이제 당신 다시 대통령 하신다고 이번 다시 하라고. 그 이제 당도 만들고 그리고 쫓아다녀가지고 나도 국회의원도 하고 이제 정치를 본격적으로 해서 대통령이 되시기까지는 했죠. 그 되시게 한 다음엔 내가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어요? 내 얘기를 너무 한다. 지금. 아니 이게 너무 요거까지만 네. 왜 잠못 쫓겨났나? 자요 집에 가서. 네. 이종찬이라고 국정원장하고 네. 그 이종찬 선배랑 저랑 원래 둘이 같은 편이에요. 네. 옛날부터 네. 거의 의형제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비슷한 이유로 동시에. 그 이제 이종찬 선배도 왜 김대중 정부의 가장 실세 중에 하나였고 소위 말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하고 국정원장을 초대 국정원장을 하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사라졌죠. 없어졌잖아요. 그 저도 뭐 비슷한 그런 그 둘이 그런 비슷한 거 있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큰 아드님 네. 지금 그 형도 돌아가셨는데 홍일이 형이랑 사이가 아주 안 좋아져서 제가 이제 제일 잘못한 이 말 한 가지가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공통점이 뭐냐? 뭔지 모르시죠? 아들이 이인자야. 네,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아들이 이인자라고 막 그랬잖아요. 김대중 정부 그냥 아니 이게 민주 지도자분들이 무슨 아들이 이인자예요. 이거 아프리카도 아니고 그냥 한데 이제 홍일이 형 보고 형 정치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형이 굉장히 화가 나서 저를 까꾸로 뭐 죽이겠다. 난리 나서 가서 다 빌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빌긴 뭘 빌어 내가. 사실을 할 말은 말해야 자기 한다는 위해서 한 건데. 얘기지. 올바른 말을 하셨네.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한 얘기고. 아 그럼 뭐 도로 뭐 방송하면 되지나 나는 아이고 관두자고 이제 또 제가 정치한 이유가 김대중 대통령을 대통령 만드는 것까지인데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그럼 나 이제 뭐 할 것도 없다 나 관두자 이제 쫓겨났죠. 뭐. 할 말 제대로 하고 소신 있게 하셨네요. 야, 아무도 캠페인 안 가니까 도와줄 야, 거 이제 성격이 못 돼가지고 그 하나갑 선배가 저보고 너 승질이 그래갖고 어떻게 정치하냐. 근데 그 다음에 하갑이 형 만나서 형은 승질이 좋은데 정치를 그렇게 하고. 맞아. 그 형도 뭐 정치 뭐 나나 비슷해.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에다가 쫓겨나고 흐지부지해. 그래서 너무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김 박사. 그래요. 아니 파리테크를 하셨죠. 그랬죠. 그 유럽 쪽에 가서 전공하실 건데. 아니 전공이 뭐예요? 제가 전공이 다 틀립니다. 학부 전공은 불문이고요. 어? 학부 전공은 네. 불어? 불교 문학이 아니고 불문학이에요. 네. 불교 문학은 또 뭐야? 그러니까 회사로 프랑스 사람이 찾아왔을 때 내세우는 전공입니다. 프랑스 사람 왔기 때문에 여기 불어 전공한 사람 나오라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저는 불교 문학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석사는 정치학 석사하고 기술경영학 석사를 했고요. 박사는 국제통상학으로 했습니다. 10개 다 했구나. 제가 좀 뭐랄까 유행을 많이 타는 편이에요. 따로 아니 이쯤 하시면 네. 지성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게 하나만 파는 거는
지성이 안 만들어. 지식이 만들어지지. 통섭행의 지식인을 지향하는 것 근데 같은데. 학교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네, 아, 그래? 네 학교에서는 뭐 좋아하지 않아. 아니, 학교는 자기들 나발이가 있어가지고 네. 하나 판 사람들만 있으니까. 네, 여기저기 이렇게 기웃거리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다 밥그릇 싸움 같아요. 밥그릇. 네 맞아요. 밥그릇 싸움. 그런 것들을 철폐해야 네, 혹시 저 사람 우리가 이 밥그릇 갖고 싸우는 건 좀 없어야 되는데 너무 맞습니다. 그동안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런지 지금도 밥그릇 싸움이야. 다 보면 밥그릇 때문에 그렇군요. 그릇. 네. 아니 뭐 유럽 문화 뭐 이런 이야기 좀 해주시죠. 메르켈 총리가 이제 예, 벌써 16년을 했잖아요. 예, 메르켈 총리 같은 사람은 정말 뭐 여성이라는 그 차원을 떠나서 뭐라 그럴까요? 그 리더십에서 아주 탁월하죠. 이것도 리더십이라고. 네. 오스트 뭐 이런. 네, 예. 거기다가 본인이 또 동독 출신이고. 아니 근데 동수독도 이제 통일이 되면서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영호남 갈등 있듯이 네. 오스트 네. 베스트. 웨지라, 거기는 예, 예. 오스트 베스트라고 하는데 동수 갈등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동독 메르켈은 물론 동독 출신으로서 그죠.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 됐지만 그 동독 출신 사람들은 지금도 2등 국민이죠. 예, 그렇죠. 거기에서부터 벗어나기 오시 베시. 예, 오시 오스트 베시. 베스인데 그 오시 베시. 오시라고 부르는 자체가 굉장한 경멸의 전라도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동동놈. 제가 95년쯤에 독일 정부 초청으로 한 2주 동안 이렇게 독일 가봤어요. 주로 산업시설을 가봤는데 동독 지역은 정말 이 고속도로 자체가 녹이 슬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인프라가 거의 안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좀 적당히 가다가 화장실도 있고 뭐 먹을 때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동독 지역은 전혀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95년이면은 통일되고도 한참 있다가. 예,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런 걸로 보면 예, 참 우리 이제 심각합니다. 김 박사가 이제 동아일보 역사상 최초의 그 정치부 여성으로 여기자로 정치부에 들어온. 그래서 외교안보 쪽을 상당히 그 특화해서 많이 그 취재하고 있는데 뭐 국제정치 뭐 석사도 하고. 그 이제 동수도 뭐 이야기했는데 우리 남은 건데. 네. 통일 문제 등등을 포함해서 한번 간단하게. 뭐 지난주에 사실 어디죠 동해 쪽에 가서 통일 뭐 관련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통일 방안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된 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잖아요. 그 문화 교류는 상당히 많았잖아. 방송도 방송이 뭐 양쪽으로 다 지금은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 송출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데이비드 하셀호프라고 하는 미국 배우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전격 제트 작전이라고 뭐 키트하고 쫙 부르면 이 차가 완전히 인공지능 차가 돼서 차가 와서 뭐 네. 그 시리즈 미국 그 드라마가 이 동독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그 무렵에 이 데이비드 하셀호프라는 사람이 장벽에 올라가서 노래도 부르고 그 노래들도 부르고 했는데 그 전에 보면은 이제 데이비드 보이라고 예, 유명한 가수죠. 영국 가수인데 그 사람이 히어로즈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 사람이 이 독일 쪽에 와 있다가 우연히 이 베를린 장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만나는 연인들을 봤죠. 문화 교류는 있었지만 동서 그 베를린 장벽을 이 동독에서 서독 쪽으로 넘다가 죽은 사람들이 몇백 명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럴 정도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치열한 상황인데 그 히어로즈라는 노래가 베를린 장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 이제 그 안타까워하는 연인들을 그린 노래고 그들이 어떤 통일을 이뤄냈는데 진정한 히어로가 될 것이다 해서 히어로즈라는 노래 콘서트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베를린 연방의회 그 광장에서 했는데요. 저쪽에서도 다 들리죠. 예. 그래서 그 스피커들을 그쪽을 향해서 일부러 3일 동안 콘서트를 하게 되니까 서독에 있는 젊은이와 동독에 있는 젊은이들이 같이 떼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동독 쪽에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물대포도 쏘고 그러니까 장벽 붕괴의 조짐은 이미 그 전부터 있었다고. 독일에 통일부라는 게 있었어요?
내독부 이런 게 내독부가 있었고 그 통일부가 있어요? 그 관리청인가 뭐가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통일을 얘기하면 입으로 말을 하면 할수록 통일은 그만큼 멀어집니다. 그렇죠. 예, 절대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나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억지로 하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이게 상황이 무르익어야 되는 거지. 상황이 전혀 통일이 안 될 상황에 있는 데서 통일만 노래만 짚다 부른다고 되질 않는단 말이죠. 그거는 각자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통일을 이용해 먹는 거죠. 아니 지금 가장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왜 궁금했어.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너무 그 북한에 그 골신을 하고 있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뭐 잘 말도 못하면서 그렇죠. 어떻게든 지원을 해주려고 또 중국을 레버리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국이 너무 골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한미 동맹이 오히려 근간이 흔들리고 되는 있죠. 게 아니라 또 토착해 묵직하면서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황인데 그 통일 문제 잠깐 하자면 그 남과 북이 통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민주주의라는 생각도 버려야 된다. 아니 잠시만. 아는 얘기야. 다 들은 얘기야. 그러니까 난 다 들은 얘기니까 그래, 아니 나는 그 얘기를 하고 그 듣고 생각 싶지 나도 않다고. 그 생각이 난 나도 그럼 얘기해. 끝내. 아니, 빨리 끝내. 그 나 이런 얘기를 아니, 하도 들어가지고. 얘기해봐. 기본 국가 관계론이라고 해서 일단 남북이 지금 위에는 동시가 있고 서로 실천 인정을 했어. 그래. 남북이 이제 그 이슬림 관계 평화를 일단 유지하면서 오케이. 법이 지원해주고 좋아. 경제 개방하게. 그리고 북도 예를 들어 국제 사찰 기구들이 나가가지고 그 이 실사를 해서 여기 언제까지 없앤다라는 합의를 하면 우리가 전폭적으로 도와주고 국제사회에서도 지원을 하게 해서 얘들이 스스로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이 세월이 흘러서 평화롭게 평화 상태가 유지돼가지고 50년 100년 지나면 그때는 완계가 되고 그때 후손들이 결정한 거예요. 통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일민족 일국가 생각하는데 유럽에 가면 일민족 다국가도 얼마든지 있어. 그렇죠. 대만 민족들도 흩어져 있죠. 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헛된 생각.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 분단이 되고 난 뒤에 70년, 80년이 흘렀기 때문에 이지가 너무 심해. 같은 민주를 할 수 없어. 탈북자들 와도 적응을 잘못하고 이 빠져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 체제 이념이 다른. 그걸 인정하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50년, 100년을 가서 후손들이 결정하면 돼. 평화롭게 살고. 그러니까 양국 국민들이 통일을 원하느냐가 나도, 굉장히 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네, 그게 중요하죠. 나도 이제 그 공감하는 얘기 중에 흥분해가지고 공감하는 얘기 중에 통일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통일의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려면 평화가 먼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휴전 중이라고 휴전 중. 근데 독일은 휴전이 아니었어요. 전쟁 중이야. 우리는 전쟁 중이야. 휴전. 그런데 한국 전쟁이 안 전쟁이 끝났어. 멈춘 거죠. 정전. 휴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을 못 고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예요. 네. 북한 땅도 다 우리 땅이야 지금. 그렇게 있지. 우리는 그렇게 헌법을 묶어놓고 있다고. 나요. 그거 고치면 안 되지. 종전이 먼저지. 정전을 먼저. 그러니까 종전을 하고 정전 협상을 휴전을 전쟁을 끝내고 지금 정전은 휴전이지. 전쟁을 쉬는 중이야 쉬는 중. 그러니까 어느 때고 다시 총을 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사자도 아니야. 아니 중국, 미국.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야. 미국이 당사자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는 소위 종전이 다 끝나고 그냥 독일은 동독과 서독의 문제였다고. 우리는 미국과 북한이 전쟁이 안 끝났어요. 휴전을 하고 중국까지 합쳐갖고. 아니 독일도 전쟁은 끝났지만 내부 문제는 그러니까 아니었죠. 내부 문제는 안 끝냈지.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강력, 또다시 우리가 2차 대전 안 끝나더라도 우리는 사개국이 개입 일단 옆에 애들이 없어져 있다. 그런데 우리도 옆에가 없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있잖아.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미국도 있고. 우리는 일단 전쟁을 끝내고 헌법도 고치고 전해를 국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내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난리를 쳐요. 북한 인권이 어쩌네. 내가 브루나이 인권에 대해서 얘기 안 하?
왜 다른 나라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뭘 이렇게 흥분해?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일인데 북한은 다른 나라야. 아프가니스탄 예. 난 다른 나라 일인데 나도 생각했고 왜 그렇게 쌍짓하냐 짓고 북한 문제 그걸 우리나라 난리. 생각하는 그 착각을 버렸어. 어떨 때는 거의 우리나라고 내 나라야. 남은 나라. 그다음에 어떨 땐 또 남이 나라고.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그건 이중성이 있는 거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인권 문제는 반드시 얘기해요. 예, 뭐 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390명이죠. 한 명 빠져가지고 그 왜 아프가니스탄 난민 뭐 우리하고 무슨 받아야지. 관계가 있다. 아니 그렇게 인도주의적. 인권을 생각을 해서 그러면 탈북자는 하는데 그러면 그건 북한은 더욱이 예, 생물학적으로 바로 옆이니까. 네, 아니 생물학적으로 한단 보편적 같이. 국제 보편적 그거는 당연히 인권 아마 문제를 얘기해야 막 됩니다. 그거까지는 인정해. 네. 그런 거 인도주의적인 거 이런 건 인정해. 근데 남의 나라로 생각해. 나도. 우리는 아니 우리가 무슨 북한 애들 들어왔는데 또 이렇게 도로 돌려보내고 이러잖아. 또 우리는 어디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은 안 돌려보내도 북한 애들은 또 돌려보내잖아. 돌려보내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쪽에 아니, 그쪽을 가면 큰일 그쪽에서 나는데. 망명을 한 건데 일종의 망명을 한 건데 그걸 도로 돌려보낸다. 가서 죽으라는 사죄, 야, 가서 죽으라는. 제가 중국에 대해서 제일 화가 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탈북한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을 도로 글로 보낸다. 국제적으로 그건 가서 망명을 요청한 건데 그걸 돌려보내. 죽으라는 거. 예. 진짜 비도덕적인 거지. 그건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돼. 제네바 합의에 완전 김수현 박사님은 오늘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서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리 그 시청자님들께 인사를 못 드려와서 죄송하다고 저한테 대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쳐야 될 시간이 다가왔는데, 제가 우리 정한용 회에게 지금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대표가 되면서 이제 우리 MZ 세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20, 30대 세대. 그 세대들에게 우리 정한용 형이 무슨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아무튼 대한민국 사람이 이준석 대표가 된 것도 저 파격적인 일 아닙니까? 그 사람이 무슨 정치적인 그것도 그렇죠. 뭐 이력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하지만 또 젊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대표로 뽑은 이유가 뭐겠나? 대한민국 사람이 뭔가 변화해야 된다라는 그 안에 변화 욕구가 진짜 이렇게 표출된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지금 정치 집단이든지 나는 변화를 원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근데 이제 기득권은 변화가 무조건 나쁘죠. 저항하려고 하죠. 항상. 그냥 계속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뭐 스테이트 스코어. 현상 유지를 하고 싶은. 바꾸기는 그냥 가지 뭘. 그러니까 맞습니다. 안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바꾸기를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 간에 지금 현재 이 논쟁이 바로 정치 논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치를 일반 국민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사업하는 친구가 정치하겠다 그러면 사업이나 하지 무슨 정치야. 또 의사가 국회의원 나온다 그러면 의사가 무슨 국회의원을 해. 아니 의사가 국회의장 하나 있잖아요. 정영화가. 그렇지.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내 옛날에 내 진짜 재밌는 얘기 하나 또 하면 또 흥분하네. 이거 정치를 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답답해서 하는 거야. 내가. 그래. 나 지난번에 내 친구 하나가 우연히 친구는 아니야 후배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법을 우리나라는 법이 중요하잖아. 대한민국은 난 잘못된 게 법이 물론 중요해. 근데 법은 상식에 맞을 때 법으로서 힘이 있는 거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법을 법이라고 우기면 그 곤란한. 빨리 고쳐야 되는 게 상식에 맞게. 안 고쳐.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야 법적으로 이렇다 이게야. 우겨요. 그래 맞아. 사실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면 얼른 고쳐야지. 상식이 우선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 후배가 법을 법원에서 만들지
뭐하러 국회에서 만드냐? 귀찮게. 국회의원 맨 뭐 양아치 같은 놈들이 뭐 제대로 만들지도 않는 것 같은데 왜 국회에서 만드냐 이게야. 법원에서 그냥 만들면 편하지. 그 제가 너 말 잘했다. 법은 누가 만드냐? 또 왜 만드냐? 법은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편하게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죠. 그러면 누가 만드냐? 국민의 대표가 국민들이 나를 대신해서 할 사람을 뽑은 국민의 대표가 모여있는 국회의회에서 뽑는 거예요. 그럼 법원은 뭐냐? 법대를 나온 사람들이 법을 공부해서 법을 집행하는 거야. 그 법대는 뭘 공부하냐? 사법을 공부해요. 법을 집행하는 걸 공부해. 그래서 법대를 나온 분들은 법을 집행하는 거지 입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입법은 누가 하냐? 법을 만드는 거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 잘하는 사람들이 그럼 건설하는 사람들의 대표가 국회의원이 돼서 건설하려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근데 대한민국 사람은 법대 나온 사람이 건설 알아? 잘 알아요? 모르잖아. 건축 잘 알아요? 모르잖아. 근데 만드는 거야. 국회의원이 다 법대 나온 사람이 다예요, 거의 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다 법대야. 근데 국회의원은 그렇게 법대 나온 사람이 많이 필요 없어요. 각 분야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건 저도 절대 동감입니다. 문화 관련한 법은 문화를 하는 사람들의 대표가 국회의원이 돼서 문화 관련한 법을 만들어야 되고 의학 관련한 법은 의학 관련한 사람들의 대표가 국회의원이 돼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각 분야의 대표들이 모여서 법을 만들고 그게 법이 되는 거고 그게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데 이게 법을 국회에서 만드는데 법대 나온 양반들은 법을 어떻게 만드냐? 내가 볼 때는 집행하기 편하게 만드는. 그건 이제 너무 기시니까 저 약간 자르겠습니다. 자르고 신경 들라. 법대가 과잉 대표되고 있는. 나 이제 법대가 법대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법대가 너무 과잉 대표가 되어 있고 판사 검사 출신 또 변호사 출신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반드시 2년 뒤에 다시 총선이 이루어지면 이 너무 과잉 대표가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되고 이제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하시고. 이 정치 얘기를 정한용이가 떠들더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바로 그러고 여러분들이 정치 얘기하시는 거 나는 귀담아서 듣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은 집단끼리 우리나라 정파에 대해서 나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주의가 안 되는 게 정당들이 있잖아. 무슨 국민의힘 있고 뭐 또 여기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국민의힘도 있고 뭐 이래. 저 정의당도 있고 동질의 집단들이 물론 모여서 어떤 정파가 같은 정치적인 뭐 이념과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인데 그 안에 조금이라도 다른 얘기가 있는 거를 용납 못해요. 역지사지를 안 하니까. 아니 소위 당론이라는 거로 묶어. 그리고 저도 정치하면서 매일 그 지도부와 투쟁이 많았던 게 내가 볼 때는 이런데 당론이 이러면 무조건 따르라 이게야. 그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예요? 패거리 정치지. 우리는 지금도 당론을 정해. 당론은 누가 정하냐? 뭐 어떤 사람이 정하지? 뭐 제일 센 사람이 정하지. 이제 거기 뭐 해서.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 날 따르라. 근데 이런 거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고 그 안에 이런 어떤 토론과 다른 의견이 서로 융합하고 종합되어지고 이런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우리나라 정치판이 좀 그렇게 바뀌었으면. 아이고 저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론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은 당론도 아니고 언론징벌법, 언론 뭐 재갈법 이런 진짜 악법,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 대깨문 눈치를 보고 만듭니다. 대깨문 눈치를 보고 당론도 없어요. 소수의 강경파들이 대깨문 모의 세력들과 힘을 모아가지고 당내 의원들을 눌러버리고 그게 당론이지. 같은 당론이 없어.
지금 당론이라 할 수도 없고 소수의 강력파가 끌고 가는 이게 당.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자들이 반대를 하는 소리를 내는데도 끌고 바깥에 백팀들하고 힘을 합쳐 이런 일이 있으나 그리고 이제 뭐 마무리할 때 됐습니다. 그 우리 전한동 회장께서 아주 좋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국민들이 중요하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하는 목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거 관련해서 옛날에 함석헌 선생이 시아리 속에서 생각하는 국민에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프랑스 어느 시인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니 사는 대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또 생각하는 대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내년 상황을 올바른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우리 생각하는 대로 삽시다. 이상입니다. 상식도 나가고 이놈 나라가 이놈 나라가 상식보다 상식이 안 통하는 나라라 법이 통하는 나라라